여기 특별한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우 손 따뜻해. 이모 좋지? 왜 입안이지? 무슨 얘기를 하면 굉장히 깊게 그 경청하고 잘 들으셔요. 그의 일상에는 진심 그리고 솔직함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털털한 스타일입니다. 예, 그냥 뭐 진짜 뭐 아무런 가식적인 그런 거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털털하고. 소통을 위해 마음 곁으로 먼저 다가서며 맞추는 시선이 있습니다. 4년이 지났을 때는 거봐 젊은 사람이니까 잘하네 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실 수 있게 그렇게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을 얻는 눈맞춤 정치 우재준 의원을 만나봅니다. 변호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최연소 의원으로 변신한 청년 정치인. 국회 입성 후 여야가 처음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재준 의원의 첫 발언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북갑의 우재준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가 조금 대화가 살아있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앞에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분들을 존경하는 건 사실은 그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뽑아준 우리 국민들을 존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로는 뭐 조금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또한 이분 한 분 한 분과 대화하는 건 또 이분을 뽑아주신 국민들과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존경하고 또한 대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여야의 정쟁이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초선 의원이지만 모두에게 굵직한 울림을 전하며 화제가 됐었죠.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숨가쁘게 뛴 반년의 시간. 특히 노동과 안전 분야의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활동에 진심을 다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국정감사도 포함돼 있죠. 18일에 걸쳐 진행된 환경노동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 현장. 예. 2024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오가며 여러 문제를 짚어온 우재준 의원.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국정감사를 위해서 한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소 10가지 이상의 질문을 해야 되고 10가지 이상이 잘못된 게 없는지를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건 생각보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정말 일을 잘해주고 계시고 저희가 잘못한 걸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때로는 우리가 조금 오해해서 이런 부분을 잘못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사실은 묵묵히 어느 곳에서 어떠한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용히 잘 해결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다라는 점을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긴 시간 전력 질주를 하고 마친 듯한 표정. 고생했습니다. 첫 국정감사의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이번에 나왔던 문제들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집중을 해서 정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분야 전문 변호사로 20대부터 법조계와 정치를 오가며 의정 활동을 준비해 왔습니다. 노력을 향한 열정, 그 마음을 이곳에서 배웠다고 하는데요. 해가 진 캠퍼스에서 불을 환하게 밝힌 이곳. 수업은 한참 전에 끝났지만 또 다른 준비로 분주해 보입니다. 스터디 모임 같기도 한데요. 1981년부터 시작된 행사라고요. 서울대학교 정치학술극 동아리 관악민국 모의국회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동아리를 하셨었고 또
서울대 정치학과 선배님이신 국회의원 두 분, 우재준 의원님과 장철민 의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학술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좀 그때 당시에 모의국회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15년 전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우재준 의원이 학생들의 초대에 흔쾌히 응한 건데요. 후배들을 위한 특별한 만남의 자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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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5년 전에 똑같이 모의국회를 했던 선배입니다. 후배들이 그 전통 이어서 또 공부하고 있다길래 너무 응원해주고 싶기도 하고 저도 추억도 생각나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당선되자마자 특강을 요청했다는 후배들. 심사숙고해서 준비한 질문들이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원님 두 분은 모두 관악민국 모의국회 출신이십니다. 의원님들이 활동하실 때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모의국회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화나 사람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 때의 주제도 이제 개헌이었어요. 개헌이고 2008년도에 이제 처음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2009년도니까 그때 당시에 엄청 국회가 교착 상태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처럼 그렇게 교착 상태가 되면 막 각 당의 이런 의원들이 되게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다들 행동을 하지라는 고민을 저희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모든 게 기억에 남지 않더라도 확실한 거는 어느 수업이나 여러분 못지않게 모의국회 과정에서 정말 많이 성장했던 기억은 확실히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그런 성장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이었던 과거를 지나 현재 국회에서 겪는 경험들, 자신의 이야기를 미래를 만들어갈 후배들에게 진솔하게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받을 거예요. 군사정부가 무너지는데 그렇게 피 흘리지 않고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화해의 역사를 쌓아오면서 그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저는 많이 성숙시켰다고 생각해요. 뭔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멀어 보이는데 같은 과의 선배님들이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뭔가 가까운 느낌도 나는데 심지어 모의국회라는 동아리로 더 묶이니까 뭔가 되게 진짜 바로 옆에 뭔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옆집 형을 만나는 듯한 그런 되게 감명 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의에서는 좀 원론적인 내용들을 주로 듣게 되게 마련인데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현실 정치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내가 커서 뭐 정치를 하게 된다면 혹은 정치와 연결된 분야에서 종사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청년 의원, 새내기 정치인으로 꼽히던 국회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인데요. 궁금한 추가 질문에는 현장에서 느꼈던 노하우도 전달해 줍니다. 또 다른 정치를 꿈꾸는 후배들 모습에 대학생 때의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은데요. 공부도 하면서 그래도 세상에 관심이 좀 많았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4살에 새누리당 가입을 했는데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학생들 중에는 보수정당에 직접 가입해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정치학과 학생으로서 세상 돌아가는 거 궁금하기도 하고 직접 한번 제가 마주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선거 캠프에 뛰어들 정도로 세상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정치의 꿈을 가지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때부터라고 합니다. 그 꿈을 권해준 이가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라는데요. 재중이 여기 있네요. 딱 정교 회장의 정석 느낌인데요. 제가 이 학교에 재직한 지가 지금 27년째, 좀 늦게 이제 교직에 와가지고 27년째인데 그 27년 동안에 학생에게 야, 너 정치해라 이렇게 했던 유일한 학생이 우재준입니다. 동양적인 예와 덕을 어릴 때부터 갖추고 있었고 선생님들에게 깍듯했고 또 뭐하면 인사성도 발라요. 말할 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뭐 보면은
얼굴에 이제 좀 자신감이 있는 미소.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마음과 정진하는 노력. 그 모습 그대로 정치를 한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은사의 조언이었습니다. 많이 준비했다라는 자부심은 사실 조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제가 만으로 36살이지만 정치 준비는 저는 20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꾸준히 준비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정치학과를 받고 그다음에 20대 중반에 정당에 가입해서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부터 해서 계속해서 뭐 각종 선거들 그리고 뭐 변호사 된 것도 정치에 필요해서 저는 변호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기간 동안 뭐 조금씩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뭐 조금 길게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을 정치 준비로 쌓아 올린 시간. 국회의원이 된 지금 이 순간순간이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정감사 후 바로 지역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제 막 동트기 시작한 아침. 지역분들 통장 그 연합회 분들이 오늘 야유회 간다고 하셔서 인사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스케줄이 이렇게 아침 이런 시간도 있어요? 보통 그렇죠. 아침에 그래도 사실 제가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이렇게 지역에서 야유회 가는 분들 인사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씩 여유가 될 때는 꼭 가서 인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쁜 지역 일정을 소화할 때면 늘 애용하는 차량이 있다는데요. 어머니가 타던 차를 물려받아 선거운동 때 다니고 지금까지 함께하는 건데요. 낡은 차지만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뭐 좋은 차 타는 비용을 아끼면 그만큼 또 다른 운영비로 쓸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뭐 다른 비품도 사고 비서진들 밥도 조금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하려면 그런 비용도 쓰는데 저희가 뭐 최대한 비용을 좀 아껴 쓰자 싶어서 차량 비용을 조금 저희가 절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으로 출퇴근할 땐 대중교통을 수시로 이용할 정도로 거칠에 없는 일상입니다. 굉장히 털털한 스타일입니다. 예, 그냥 뭐 진짜 뭐 아무런 가식적인 그런 거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털털하고 친근감이 친화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일정은 야유회 가는 지역민과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손 따뜻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인사하는 모습이 좀 남다릅니다. 의원님도 같이 올라가시죠. 오늘 뭐 붕어하고 수현이 길이 좋다고 하는데. 또 일하러 가야 됩니다. 마음만 같이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일이 눈 맞추며 인사하고 시간이 촉박해지자 짐을 옮기는데 직접 손을 거둡니다. 보면서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게 저만 그런가요? 너무 좋죠. 또 의원님이 젊으셔서 우리가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니 아침에 오니까 이렇게 나와 계시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성실하시고 패기도 좋으시고 뭐 여러모로 그냥 두루두루 일을 잘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우재준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야유회 갈 때마다 사실 날씨가 안 좋을까봐 늘 걱정을 많이 하는데 비가 올 때마다 사실 죄책감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옷이라서 제가 이게 사실 저도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지만 또 일하러 가야 되기도 하고 그래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정기국회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정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또 서울에서도 되게 바쁘고 한 시기라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겠습니다. 마음만은 그래도 늘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늘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즐겁게 다녀오세요.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사는 이곳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지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긴 말보다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를 먼저 건네고 지역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장소입니다. 날씨 때문인지 부쩍 손님이 줄은 모습인데요. 조금 더 늘 아쉬운 마음이죠. 사람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좀 더 북적북적했으면 좋겠고, 상인분들도 더 바쁘셔서 막 더 바쁜 모습이면 좋겠고, 늘 그런데 뭐 늘 제 마음보다는 약간 아쉽게 사람들이 있고 막 그래서 그런 부분은 늘 걱정도 조금 하고 있고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뭐 좀 경기는 어떻습니까? 경기야? 네. 경기 좀 많이 힘듭니다. 힘들어도 뭐 서명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될 때는 잘 되고 안 될 때는 또 힘들고 또 그렇습니다. 많이 좀 힘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발전될 저희가 더 힘쓰겠습니다. 시설 현대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저도 좀 어떻게 하면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오게 할까 고민이 많아요. 저도 젊은 의원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오게 하는 거. 그동안 한두 개만 뽑아주시면 먹고 가면 안 돼요? 이거 하나만 빼볼게요. 예. 새는 지하수물로 키워서 깨끗합니다. 의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최선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다. 샀거든. 이혼님 빌라고. 그리고 샀다니까. 의원님 드린다고 샀단다. 깔고 온다 봐라. 우리 최선시장은 인심이 이렇게 좋다. 그래. 의원님 짱. 그래가 내 항이 더 보이는데 이혼. 누구보다 깊숙이 숙여 눈 맞추는 소통. 마음을 열어주시는 만큼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관하지 말고. 이모 좋지. 예의바르지. 키 크고 잘났지. 그 1대1 1등. 예의도 바르셔요. 네, 깍듯하셔요. 무슨 얘기를 하면 굉장히 깊게 그 경청하고 잘 들으셔요. 그래서 좋습니다. 누구보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손길 하나, 눈빛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원래 성품이란지 이런 게 조금 그렇게 튀지 않는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뭐 시민들께서 좋게 봐주신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대구 지역에서 좀 젊은 정치인한테 요구하시는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역대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있으셨는데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조금 달랐고 그 중에는 되게 튀는 분들도 있으셨죠. 근데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 대구 지역에서 저희 지역에서 바라는 젊은 정치인에 대한 모습은 때로는 되게 힘도 넘치고 에너지도 넘치고 좋은 아이디어도 낼 수 있으면서도 또한 지역민들과 소통함에 있어서는 조금은 겸손하고 예의 바른 그런 모습을 또 원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모습에 좀 부응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더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이곳에서 40년 만에 나온 30대 국회의원. 청년 정치에 거는 지역 구민들의 기대와 응원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곳이 바로 이곳 대구였습니다. 학창 시절 꿈을 이어 20대 탄탄한 준비를 거쳐 청년 정치인으로서 미래를 고민하는 지금. 그가 꿈꾸는 대구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는 제가 태어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는 곳이고요. 너무나도 모든 좋은 것들이 많아요. 삼성의 성지가 이곳입니다. 이거 지금에는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또한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세계 뮤지컬 축제를 이미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큰 축제를 20년째 성공리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구장도 너무나도 잘 돼 있고요. 경북대학교도 지역의 최고의 대학으로서 너무나도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해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구는 정말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묵묵한 책임감으로 지역을 위해 소명을 다하는 최선의 발걸음. 그 길에
대구 안경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안경테 제조와 수출을 한 기업이 이곳 대구에 있죠. 대구 안경산업특구에는 국내 80%가 넘는 안경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을 자주 방문하는 우재준 의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안경의 90% 정도가 만들어질 정도로 안경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저는 다른 멋진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안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안경에 대해서 제가 좀 배우고자 오늘 업체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디자인이 완성이 되면 예. 그 디자인에 따른 제품 부속의 금형을 제작하고 그리고 안경테 부속을 이제 제작하는 그런 공정을 부속 공정을 하는 곳입니다. 1960년대부터 안경 제조업이 시작된 안경의 원조 도시. 오랜 시간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적됐지만 최근 중국산의 저가 생산, 인력, 원자재 문제로 매년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현장에 나선 건데요. 과거보다는 위상이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중국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정말 그 대기업 브랜드처럼 그렇게 가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과거보다는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밑에서 만든 그런 금형들을 가지고 이제 용접을 하는 거죠. 안경산업특구와 함께 대구국제광학전과 안경거리 활성화, 안경축제 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재준 의원의 지역 안경사랑, 사비를 써서 프랑스 파리까지 건너가기도 했다네요. 네, 의원님이 되게 열정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2대 안경 전시회에 부스를 냈었는데 거기에도 직접 참관하셔서 한국 안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는 것도 제가 봤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구 내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미 뭐 어느 정도의 파악을 다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실모라 불리는 세계적인 안경광학 전시회. 광학 연구의 최신 발전을 다루는 학술 회의도 열리는데요. 오로지 견학을 목적으로 홀로 다녀왔습니다. 그 후 안경 산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며칠 뒤 국내 안경 전문가와 함께한 자리.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한국관이라서 사실 조금 안타깝지만 사실 부스나 이런 게 저희가 뭐 엄청 잘 꾸며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실모를 가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안경도 부러웠지만 그 마이스 산업 자체가 파리에 참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부스가 엄청 비싸잖아요. 큰 부스는 억 단위가 넘어가고 공장하고 이제 그 무역업을 하는 무역회사하고 보통은 그렇게 조인이 돼서 하거든요. 무역업이 할 수 있고 공장이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나누는 의견 속에서 아이디어가 있다면 바로 기록하는데요. 현장의 이야기가 법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생각을 더하며 머리를 맞대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요. 그것도 조금만 잘하면 저는 좀 아이디어를 잘 내고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딱 봤을 때 이 코리아라고 딱 돼 있대요. 한국관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니 그럼 여기 한국 등이라도 달아보자. 한국 등이라도 한번 달아보자. 한국 전통 등이라도 이 부스에는 가로등처럼 쭉 달면 오는 사람들이 신기해서라도 한 번 더 오도록. 이렇게 오셔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얘기하시고 해주시는 게 저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정말 이사장으로서는 더더군다나 우리 업계 정말 힘들거든요. 산업 현장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이들을 먼저 찾아 대화를 시작하는 우재준 의원. 의원님이 직접 사실 실무에 오셔가 이런 거를 저희가 다 만나고 있거든요. 직접 이렇게 와서 보시고 체험하고 느껴주시니까 또 이야기해 주시고 힘써줄 이야기를 하시니까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대구안경 화이팅!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의 뭐 안경 산업 같으면
대한민국 안경의 90% 이상이 저희 대구 북구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지 방안을 찾아야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들은 정말 열심히 이 사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노력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프랑스에 가서 같이 박람회도 보고 지원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역에 진심을 다하는 마음. 그 행보가 지역 서원에까지 퍼졌다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저희 지역에 있는 구암서원이라는 곳입니다. 옛날에 서씨 문중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그 서원이고요. 지역의 시구위원분들이세요. 또한 저희 당협의 식구들이라서 같이 이렇게 오늘 선출직 회의를 같이 하려고 오늘 특별히 여기 우리 서원에서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주관하게 됐습니다. 보통 지역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당원협의회를 이곳에서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상격동 재개발이나 모든 상격동 개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곳이 저는 이 구암서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개발되면 이 동네 자체의 컨셉이 생각보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선 이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각 기관을 뛰어다니며 지역 현안 파악에 돌입했던 우재준 의원. 지역 개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해 지역을 재탄생할 계획을 현장에서 세우는 겁니다. 북구의 명소를 개발하기 위해 구암서원이 위치한 열암산 공원을 활용하자는 건데요. 현장에서 직접 전망을 내려다보며 전망대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정말 대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뷰가 엄청 좋죠. 뷰가 엄청 좋은데 위를 보시면 위에서 보면 뷰가 더 좋아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좀 개발을 할까? 라는 개발의 동력이 어디서부터 올 수 있을까? 여기 저 꼭대기에 전망대를 짓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시 개발이라는 게 되게 아주 작은 포인트들이 자연스럽게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도시가 개발될 때가 많거든요. 주차장 진입로 개선 등 과제가 남아있지만 의견을 모으며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중입니다. 그래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려고 하는 게 그래도 저의 강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신선한 아이디어를 좀 던지면서 그래서 뭐 지역사회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논의도 해보고 그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채택을 해서 실제로 실현도 시키고 이렇게 하게 하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럼 어떻게 하면 이쪽에 주민의 시선에 맞춰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 현장을 직접 뛰는 실천과 행동. 그 꾸준한 모습에 더 큰 희망을 품는 미래도시 대구입니다. 며칠 뒤 국회로 향하는 출근길. 국회 앞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 행운이라며 버스를 주로 이용한다는데요. 청년 정치인이 보여줄 바른 미래 정치. 오늘 새롭게 마주할 국민의 소리를 기억하며 오늘도 꿈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분들이 30대 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4년이 지났을 때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 우리 시민들께서 거 봐 젊은 사람이니까 잘하네 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실 수 있게 그렇게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깔았는 데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이쪽에 이렇게 해서 하수관로가 지나갔던 곳이고 저희를 위해서 다른 도시에서 대구를 온다고 하셨을 때 유명한 상권들이 있습니다. 안지랑 막창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것들을 조금씩 할 수 있고